이 국감에서 이제 이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에 카타르시스를 주는 짤로 이렇게 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뭐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장면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박균택 의원. 제가 그때 선배님들한테 너무 그때 배석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너무 그것도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선배님들한테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박상영 검사님, 유하영 수사하셨죠? 네 맞습니다. 부지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었다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당시에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했었죠?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출석이 전에 추진 의원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세 건의 공소장이 같은 사건을 두고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그게 대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니까 검사들은 제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뻔뻔하군요. 재판에서 네, 잘 정리되는 박균택 것이 의원님. 우리나라의 법 박균택 의원님. 체계입니다. 정말 뻔뻔하군요. 이제 박근택 요즘 말로 선배님한테 하지. 긁혔다. 그때 변호인으로 사실 입회를 아유, 했는데 제가 잘 좀 주장 좀 너무- 하지. 너무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아주 버릇없게 그냥 말씀드린 것 차분하게 같아서. 정말 잘 긁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럴 의도나 이런 거 네. 전혀 없고 음. 이 자리를 빌어서 박균택 의원님께 좀 아우, 예, 예의 바르시네 죄송하게 또. 말씀드리고 아니 이게 싶습니다. 변호사 얘기하니까 사실 이 얘기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사실 설주환 변호사가 이제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화영 씨가 원래 설주환 변호사 선임돼 있다가 예. 사임하고 김광민 변호사 들어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광민 네. 변호사 조금 중간에 또 조금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 김광민 그게- 변호사는 굉장히 나중에. 나중에. 예. 근데 어쨌든 그 선임 과정에서 이제 김현지 실장이 개입을 해서 그렇다. 네. 김현지 실장이 나가라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그만두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정확히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네. 저희가 이화영 씨가 이제 국정원 문건도 나왔고 이화영 씨가 이제 약간 자백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예.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네. 무슨 말을 하든. 그러니까 왜 그때 저희가 조서를 잘 못 받았냐 하면 이화영 씨가 자기가 부인하는 내용의 조서를 받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증거가 명백한데 자꾸 부인하는 조서가 계속 개입이 되면 그게 나중에 증거 기록에 있으면은 네. 굉장히 안 좋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본인은 어떻게 하면은 좀 티나지 않게 자백하고 그냥 양형으로 가려는 그런 입장이죠. 아니 왜냐하면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증거가 너무 증거가 명백한데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부인을 하고 다퉈봤자 양형상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고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진술을 하는 게 나을 건데 여러 가지 압박은 있고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했는데 설주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굉장히 그 법조인으로서 그렇죠. 좀 네. 그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 분이었어요. 네. 예, 모든 그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분이었고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도 설주환 변호사를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때 좋아하고 당시에. 예예예. 그래서 했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갑자기 설주환 변호사가 안 오고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안 왔어요. 다른 변호사 선임된 것도 아니고. 예, 갑자기 안 와서 저희는 네. 조사를 아예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설주환 변호사님한테 제발 좀 와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였고 이화영 씨는 거의 제가 느낌으로는 정말 애원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왜 안 오냐 이런 네. 거였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됐었냐면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그때는 설주환 변호사님도 민주당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아마 그 이화영 씨 지금 내용을 전부 다 그 설주환 변호사님도 민주당에 어느 정도는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이화영 씨는 아마 민주당 측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자백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자백하라 그래서 한다 이렇게 약간 좀 책임 밀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네. 좀 설주환 변호사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설주환 변호사님한테 이제 그 내용을 좀 물어봤고 왜 네. 도대체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그 김현지 씨가 네. 전화가 와서 뭐 나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김현지 실장은 뭐 공식 직책이 뭐였었어요? 뭐 그렇게 개입할 위치가 아니지 않아요?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사실 네. 김현지 실장 저도 이 수사를 하면서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그때 뭐 저는 직함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 분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네. 예, 같이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은 조금 그런 약간 그 좀 약간 비서인데 그렇죠. 예, 스티커, 항상 네. 그 비서가 돼 그렇죠. 있는 뭐 이화영 씨도 그런 분이 있었고 그렇죠. 예, 사실 그 뇌물을 받은 것도 다 그 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고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지사랑 그 김현지 실장이 계속 뭐 성남부터 같이 계셨기 네.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측근으로서 네. 예, 비서직을 수행하시는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김현지 실장이라는 말이 나와서 솔직히 다소 굉장히 의외긴 했는데 직책이 과연 무엇이신지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저는 만약에 연락이 오면 민주당의 어떤 그렇죠. 뭐 민주당의 법률 공식 뭐 라인에서. 이렇게 올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 법률 이쪽으로는 설전 변호사님이 꽤 또 지위가 있는 분이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데 네. 그렇게 돼서 저는 사실은 그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님이 네. 네 못하게 하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게 내야지 뭐 그게 예, 비서 김현지 네. 예, 그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대표님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고 저는 네. 뭐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다 검찰청 내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뭐 전현 의원님 뭐 그렇게 물어봤더라고요. 뭐 네. 개입하는 게 불법이냐. 불법입니다. 왜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공범자가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기업 수사나 조폭 수사 이런 네. 경우를 할 때 그 직원들이나 어떤 뭐 하급자들이 진술하는 거를 모니터링하고 막기 위해서 네. 변호사를 집사 변호사라고 하죠. 그 위에서 다 선임을 해주고 네. 진술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옆에서 감시를 하기도 하고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말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컨트롤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해관계가 그런 식의 다른데, 예는 들어가서. 사실은 뭐 작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사법 방해죄인데 우리나라에 사법 우리는 방해죄라는 없잖아요. 네. 것은 없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구속영장에 모두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 예, 네. 증거인멸, 뭐 증인에 대한 위해 이런 부분으로 다 있는데 증인이 뭐 진술인이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진술을 한다고 해서 너 이런 진술하면 내가 변호인 없애버릴 거야 해서 변호인을 자기가 선임한 변호인을 네. 전혀 제3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뭐 그렇죠. 만약에 그게 가족도 아니고. 그걸 뭐 사법방해죄가 아니라고 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뭐 네.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법무부에서 뭐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감찰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 인권 침해 TF 만들고 이제 뭐 쌍방울 인권 침해 점검 TF인데 인권 침해 전부 다 인권 침해 TF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인권 침해 TF 뭐 줄임말 줄이다 보니까 결국 본질이 나오는 건가? 인권 침해 점검 TF를 만들어서 사실 이제 쌍방울 관계자들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그 작년 12월 5일인데 그때까지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검사님은. 전화 조사나 이런 아주 간이한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장 청구 사실이 그러니까 술 들어간 것도 있었는데도 있었습니다. 술 반입이 있었는데도 검사님은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솔직히 이해를 전혀 못했고 네. 저는 뭐 구속영장을 사실 사람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제가 거기서 술을 먹였다는 당사자인데 저를 조사를 그렇죠. 안 하는 게 저는 뭐 수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됐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충분히 조사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조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를 조사했으면 네. 구속영장이 기각될까봐 아. 제가 진술하고 네. 제가 어떤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미리 정해놓은 그 결론에 네. 배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조사 안 했어도 기각인데 근데 조사 안 했어도 기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네.
물리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글에도 썼지만 네. 거기 수사팀 검사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거는 무죄다. 네. 예. 기각되고 나서 이제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12월 맞습니다. 30일 날 첫 조사를 받았다 예. 그러는데 뭐 물어봤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래서 가서 술 뭐 파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예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명을 어. 하면 어. 제가 이거는 충분히 밝혀지겠다. 왜냐면 검찰에서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숱하게 아마 국회에서도 제가 얘기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내용은 뭐 교도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막 물으셔서 오늘 같이 물으셔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네. 그 검찰 수사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걸 하면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막상 갔더니 네. 기대하던 감찰인데. 예, 정말 기대했던 기대하던 감찰입니다. 왜냐하면 감찰인데. 제가 어. 이 내용을 뭐 국회에서도 뭐 물어봐 주시긴 했는데 사실 국회는 거의 의원님들이 많이 물으시고 저는 대답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거의 뭐 혼나고 그냥 갑질하는 거죠. 뭐.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법률적으로 네. 사실 진실에 맞게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법원에도 사실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씨 그 위증 사건에서 네. 제가 증인 채택이 기각됐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피 신청하고 예. 있었죠. 근데 검찰에서. 그것도 정말 네.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 조사는 뭐 어쨌든 이게 메인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갔는데 또 조사를 안 해요. 아. 그리고 조사하는 내용은 네. 이만큼 뭐 그때 당시 수사팀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수사가 뭐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사라서 아마 페이지 수도 뭐 몇만 페이지 되는 그런 건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면담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남겨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 서류 안에 있는 시간이 어. 뭐 들어온 시간과 나간 시간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3시 반에 들어오고 뭐 언제 나갔는데 왜 여기는 그냥 조사가 그냥 일괄적으로 2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냐.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오후 조사가 2시부터 6시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온 사람들은 다 2시부터 6시까지 조사한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네. 같이 일괄적으로 저희 수사관들이 이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만 일일이 물어보시고 네. 뭐 그거를 부실하게 적혀 있어서 뭐 그걸로 감찰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만 하루 종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술자리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첫날 물어본 거는 그날 식사를 했냐, 그날 기억나냐. 5월 17일. 예, 그리고 기억은 당연히 5월 17일 우리 기자님 2023년 5월 17일 날 뭐 하셨어요? 내가 엊그제도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제가 검찰청에서 수사를 했고 그 제 루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억나냐 안 나냐,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냐라고 네.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기억이 그 부분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식사를 시킨 내역이 있는데 식사를 어떻게 했냐 그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식사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연유로 시키게 된 거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지급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 식사는 제가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설주한 변호사가 네. 밖에 나갔다가 바로 오는 상황이었고 네. 왜 그 조사 시간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고 이런 네.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게 지금까지 그러면 국회랑 뭐 채널 A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과 지금 입장이 같으냐? 네. 같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 외에는 아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물어봤고 네. 제가 3차 조사 때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아니 술자리 조사를 안 하고 조사를 끝내시면 어떡하냐. 그 조사는 그럼 2차 조사 때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거는 지금 1차 말씀하신 12월 30일 날 12월 했고 30일 날 그다음에 했고. 1월 5일 날은 네. 네, 뭐 통지서가 안 와서 이거는 너무 이상해서 제가 조사를 정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1월 14일 날 네. 3차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는 또 안 물어보고 어. 조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술자리 부분은 조사가 안 됐지 않았느냐라고 네. 얘기했더니 기억 안 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당연히 그 나를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네. 그렇지만 여러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면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됐을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진술을 할 수 있고 네. 당연히 개연성 있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들은 국회나 거기서 얘기한 걸로 가름하겠다. 근데 그러면은
국회에서 얘기한 걸로 그럼 뭐 가름할 몰라. 거면은 네. 그러면 검찰이 왜 있습니까? 어. 예. 아니 그럼 그거라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도관들 진술. 그렇죠. 제 말은 어. 그거예요. 교도관 진술, 그다음에 뭐 술을 샀다는 내역, 음. 그다음에 뭐 누가 뭘 했다는 내역 그런 거를 다 제시를 해주고 네. 그게 맞는지 저한테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일절 하지 않더라고요. 그 왜 제시를 안 했을까요? 그걸 너무, 제가 너무 다 비장의 병기라서 그거 못 내놓나? 아니죠. 어? 저를 어떻게든 이 내용을 내놔야, 예, 내놔야 그것들이 결국엔 법정에 가서 그런 것들이 다 안 될 텐데. 일단 기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 강하니까요. 네. 법정에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뒤집어지든 부재가 되는 그거는 거가 나중 되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돼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게 네. 된 거고요. 제가 글도 좀 굉장히 거칠게 좀 엄청 많이 써요. 처음에 글을 2번을 올리셨는데 처음에 한 20페이지 넘게 예. 쓰셨고 두 번째도 한 8페이지 쓰시면서 예. 정말 글에다가 그런 내용도 쓰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한다. 예, 막 그런 아니 거 그렇죠.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무죄가 뻔하고 사실이 아닌데 그거대로 결론을 검찰이 네. 어떻게 그거대로 결론을 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확정 판결까지 난 네. 범죄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뒤집으려고 어,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 가지고 기소를 해서 하는 것은 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를 조사를 해달라. 그게 네. 사실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국민들 전부는 제가 3번이나 가서 조사받았다고 하면 연어 술 파티 내용으로 3번 조사받았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사받은 사실 자체는 그렇게 남으니까. 또. 예, 예.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아. 예, 예. 왜 저를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 진술이 정해놓은 결론과 배치되지 때문이 아닐까.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 의심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제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호소하러 나온 거예요. 그 사실. 거짓말 탐지기도 뭐 하자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도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네. 사실 뭐 하자고 해서 저는 뭐든지 하셨어요? 아니요. 어. 그건 뭐 하라는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동의서만 받아가고 말았는데 네.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 이런 사건에 야, 할 수 있는 진짜. 게 아니고 검사한테 거짓말 탐지기. 아니 그리고 이게 효용성도 네. 전혀 없어요. 그걸 어.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이미 국회나 이런 곳에서 숱하게 받았습니다. 네. 이미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거짓말 탐지기를 해라 이런 것은 글쎄요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 한 네. 사실 제시하기 어려운 거고 전 이런 수사에서 거짓말 탐지기 하라는 얘기는 검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그거는 어느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의서만 받아가고 결국 하진 않았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솔직히 3번을 불러갖고 뭐를 조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그런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좀 뭐 그래도 썼지만 좀 안타까웠던 게 네.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편의를 제공하고 뭐 진술 뭐 세미나도 하게 하고 연어 술 파티도 하고 네. 이래서 진술을 조작하거나 네. 위증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갖고 있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틀은. 그게 지금 혐의고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진술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네. 이게 이것 때문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질문.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을 때는 뭐 연어 술 파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연관된 거 아니냐? 이거 네. 너가 위증 교사한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질문 자체가 다 단편적인 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편적으로 그냥 예를 예를 들면 들면은 뭘 묻어요? 아까 얘기 드리듯이 여기 시간이 이렇게 네. 다른데 이 이유는 뭐냐? 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 네. 루틴하게 적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에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저는 조사하고 있어서 모르고 교도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네. 술 얘기는 아예 한마디도 안 났습니다. 네. 그날 5월 17일 날 2023년 5월 17일 날 뭐 식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식사를 한 사실이 있냐?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제 평소 루틴상으로는 안 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진술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네. 그리고 참고인들 많이 소환했는데 이 사람은 왜 불렀느냐? 이러이러한 수사 필요성 때문에 불렀습니다. 네. 이 사람은 왜 불렀느냐? 그거를 계속 반복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이
이 감찰 조사 자체도 별로 네.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 하거든요. 도대체 그렇게 물어서 뭐 하려고 그럴까?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 이 실체를 밝히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투망식으로 제 수사한 거 전체를 다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감찰거리를 찾아내고 일부는 네. 그 다음에 사실 제 조사가 의미가 없는 거죠. 최소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세 번 불러서 조사했다. 했다. 두 번 했는데 안 결론이 어. 술파티 있었다. 이렇게 네.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제가 무슨 진술을 하든, 어. 제가 뭘 얘기를 하든, 또 술파티에 대해서 괜히 제가 엄하게 뭐 엄한 표현이 이제 그쪽에서 보기에는 그쵸. 엄하게 자기들 그 결론에 안 맞는 진술을 하면 뭐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예 술파티는 물어보지도 않고 네. 다른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본류에 완전히 어긋난 네, 그런 별건수사, 내용들만 별건수사. 별건 근데 그게 수사거리도 아니에요. 뭐 예. 피의자도 아니라면서요. 예, 근데 이제 감찰은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별건 감찰, 네. 감찰도 이런 걸로 감찰을 할 수가 있나요? 사무감사 정도 할 수 있는 사무감사. 그 정도. 사무감사라는 게 그러니까는 뭐 그 검찰이 제대로 규정을 지켰는지 뭐 이거 보는 예, 거죠. 매번 하는 네. 그냥 사무감사는 뭐 여기 내부적으로도 했잖아요. 감찰이라고 하면 뭐 어떤 뭐 큰 비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고 네. 사무감사는 아까 하셨듯이 뭐 여기에 뭐가 써야 되는데 이게 빠진 거 아니냐, 왜 여기 오타가 있냐, 뭐 네.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만 계속 제가 조사받고 3번이나 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사 끝났다고 그러면 이제 뭐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 그러니까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 조사를 다시 해달라. 어. 나를 조사해달라. 네. 예. 그래서 제가 날인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음 조사를 잡아주지 않으면 네. 날인할 수가 없다. 다음 조사 때 나가서 날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도 저기 다음 조사일 안 잡아준. 다음 조사를 네. 잡으려면 네. 대검과 상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날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렇게 무리해서 그 날짜에 그렇게 데드라인을 잡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 예, 이건 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망상이라고 어. 망상이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네. 저는 결국 그 이화영 씨 사면이 걸렸다고 이화영 사면.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확정된 그 대법원 판결을 사면해 주는 거. 예. 그 전에 그러면 이제 뭐 무튼 이런 비위가 있다 뭐 이런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화영 씨 사면을 시키려면 음. 지금 뭐 어쨌든 저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도 다 음.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좋게 결론이 난 상황이죠. 물론 뭐 그렇죠. 몇 년 있지만 어쨌든 재산 부분은 다 뭐 확보가 한 달에 2억 몇 억이라고. 예, 확보가 된 상태니까 그쵸. 네. 예, 뭐 어떻게 보면 소기 성과는 다 달성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된데 항소 포기라는 것으로. 네. 근데 이화영 씨도 그걸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왜 나는 나만 그렇지. 여기 왜 있나 나만. 예, 맞아, 예,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화영 씨를 사면시키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화영 씨가 재판받고 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재판받고 있는 게 지금 제3자 뇌물죄 재판 그렇죠. 중단돼 그거 있는 지금 게 대통령 재판이랑 같이 중단돼 있는 거. 대통령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이화영 씨랑 아, 김성태는 맞다. 진행이 그거는 되고 되고 있습니다. 있고. 예, 네. 예. 그런데 그게 일단 공소 취소가 돼야 돼요. 네. 예, 그게 없어져야 돼요. 아. 예, 그게 없어지고 이 사면까지 그래야 사면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려면 이 사건이 좀 빨리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텝이 그러니까 지금 예상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예, 예상되는 예. 스텝이 일단 망상이었으면 검찰이 좋겠습니다. 예. 망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예.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고 예. 그러면은 이화영의 다른 사건이 없어지는 거니까는 네, 확정 판결 남은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형기를 어느 정도 했으니 사면을 할 수가 있죠. 공소 취소 정말 상상하기도 정말 근데 어려운 시나리오인데. 공소 취소라는 말이 어. 제가 이번에도 그랬던 게 지난번에 2025년 9월달에 그 법무부 감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네. 물론 조선일보에 나오긴 했지만 조선일보에 그 감찰 결과가 이미 나왔고 그리고 그날 하루 다음에 바로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 조사 때도 제가 12월 30일 날 1회 조사를 받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금방 1월 5일 날 제가 2회 조사는 사실상 거의 안 맞은 거나 마찬가지고 했을 때 1월 7일 날 네. 똑같이 그 조서 내용 전체가 어떤 특정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동시에 또 민주당에서 네.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답정너다. 같이 돌아가는 듯한 그런 네.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망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네.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뭐 결정되는 수사를 종결을 한다는데도 힘이 없고 그래서 제가 글도 쓰고 그다음에 뭐 공직자로서 이렇게 이런 데 나오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여기도 나와서 이렇게 자꾸 호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대북 송금이라는 게 정말 100억이 넘는 돈이 건너갔다는 게 확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재판을 중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사건을 없애버린다, 공소 취소한다. 이건 정말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재판이라는 게 의미가 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법치라는 것이 네. 그럼 누가 법이라는 걸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힘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어떤 정치 권력이나 힘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억울하면 대통령 돼야 진짜 정말. 근데 그렇게 되면 제일 네. 피해를 많이 입는 거는 결국에는 힘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네. 법이 없으면 제일 힘듭니다. 그게. 맞아요. 예.